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돈이 권력이자 품격인 시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인간적 자존감을 지키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위대함은 베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죠. 나의 시간, 친절한 배려, 다정한 인사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베품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늘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을 통한 우리들의 영적 성숙도 커집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소중한 빛꽃 설려화를 주변에 전해 영적인 베품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삶과 죽음은 정반대의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순환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지상에 탄생할 때는 천상에서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지상에서 인간이 죽으면 천상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상제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윤회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삶을 더욱 의미 깊게 살고 싶다면 죽음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후 와해설이 돈 민간 용병 단체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오히려 세력을 확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대외 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에 흡수돼 완전히 해체되리라는 일부 전망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용병을 파견해 영향력의 확대 기회로 삼아온 푸틴 대통령에게 바그너 그룹 같은 민간 용병 기업이 여전히 이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 31일 치러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당시 치안 유지 임무를 맡았고 이를 위해 파견 병력도 늘렸습니다. 새 헌법은 투아데라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바그너 그룹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이미 2018년부터 중화공에 진출, 대통령궁 호위와 반정부 세력 소탕 작전을 펼치며 정권 옹위를 해왔고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와 금 채굴권을 가져갔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은 여기서 나온 막대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푸틴의 사금고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이든 국가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것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의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의 고령화 현상을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급속히 늙는 한국, 2050년 세계 두 번째 고령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로 노동인구도 감소해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인데요. 거기에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출생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아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그동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고령화의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2050년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고양이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간과 가까운 포유류의 잇단 조류 독감 감염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경고를 낸 상황에서 국내 방역당국도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는 입장입니다. 박쥐가 유력한 기원으로 지목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어 인류를 위협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 전 서울 용산의 한 사설 고양이 보호시설에서 고양이 38마리가 이틀 새 호흡곤란 등을 겪다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설 관계자가 7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동물병원에 방문했는데 감정기관과 수의과대학, 농식품부로 이어진 조사 끝에 5마리 시료가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가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또한 포유류 조류 독감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7월 12일 AI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와 결합해 쉽게 전염되는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온 것 아니냐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염, 항암이라는 말 쓰죠. 여기에서 항은 겨룰 항, 대항할 항자로 무엇을 억제하거나 없앤다는 뜻으로 씁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을 하는 우리는 오늘 항노화에 대해서 최신 정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품은 진리의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의 오랜 꿈인 불로장생, 항노화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버밍햄에 위치한 알라바마 대학 당뇨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태현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AB 연구원 김태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독일 쾰른 대학의 안드레아스 베어 교수의 연구팀이 올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인간, 초파리, 들쥐, 생쥐, 예쁜 꼬마 선충 등 전혀 다른 5종의 동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뇌, 간, 심장, 혈액세포 내 RNA 중합효소 폴2가 DNA 가닥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반대로 수명 연장 효과가 분명한 섭취 칼로리 제한이나 인슐린 IGF 시그널링을 억제한 경우에는 폴2 효소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폴2 효소의 이동 속도를 늦추게 하였을 때 10에서 20% 정도 수명이 늘어났으며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였을 때 수명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또 세포 내 핵의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 주변을 따라 감겨진 뉴클레오좀 구조로 존재하는데 노화된 세포일수록 뉴클레오좀 숫자가 적어서 RNA 중합효소의 이동 속도가 빨랐으며 히스톤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시킨 결과 이 효소의 속도가 느려졌고 수명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칼로리 제한이나 인슐린, IGF 시그널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폴트 효소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소식이 노화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후생유전학이 과학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생유전학은 환경적 요인과 행동이 유전자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에는 그 개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기능에 대한 청사진인 염색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체 내 각기 다른 장기의 모든 세포들은 동일한 염색체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각 장기는 다른 형태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형질은 유전자 염기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식습관, 생활 패턴에 의해서도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 억제될 수 있으며 이런 후천적인 유전자의 변형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이 후생유전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에피지네릭이 작동하는 원리는 크게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난코딩 RNA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생유전학 관련 최신 항노화 연구 관련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야마나카 인자 4가지 유전자 중 3가지를 만드는 바이러스를 눈의 각막 아래에 주사하여 시신경을 손상시켜 녹내장을 일으킨 늙은 쥐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다양한 조합의 야마나카 인자들이 시신경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야마나카 인자의 발현으로 손상된 늙은 쥐의 눈이 젊은 쥐의 눈처럼 활발한 시선 활동을 보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현미경 사진은 야마나카 인자의 발현으로 늙은 쥐의 손상된 시신경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는 시신경이 회복된 쥐의 안구에서 DNA 메틸레이션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생 유전 정보의 DNA 메틸레이션을 감소시킨 것이 시력 회복의 한 요인이었으며 노화된 세포에도 어린 시절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로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연구팀은 올해 2023년에도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나이든 체세포에서 복제된 동물들도 완벽하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수명을 가질 수 있다는 보고들을 고려할 때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염색체를 촘촘하게 감아주는 크로마틴 단백질 위치 변화와 후생유전 정보의 손실이 세포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손상을 치료할 수 없게 되어 각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노화의 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팀은 생쥐에서 인위적으로 후생 유전 정보에 혼란을 일으킨 결과 유전자 돌연변이 없이 급격한 노화가 진행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노화된 생쥐에 야마나카 인자를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발현시킨 결과 다양한 노화 유전자들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요. 이는 세포들이 젊은 시절의 후생 유전 정보의 복사본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눈부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영노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유전자와 분자 수준의 발견들이 실제 사람의 생물학적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책 노화의 종말에 소개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간헐적 단식, 채식 위주 식단, 고강도 인터벌 운동, 짧은 시간 동안 체온 낮추기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생존 회로를 작동시킴으로써 장수 유전자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인 라파마이신, 포도주의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당뇨병 약의 한 종류인 메트폴민, 진통제 아스피린, 그리고 항노화 유전자인 설투인을 활성화시키는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약품들도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노화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김태현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김태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재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사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포천 선문명이 활짝 피어서 모두가 신선과 같은 삶을 살며 영성을 추구하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과학을 품은 진리의 이영미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특히 중요하겠죠. 최신 연구 자료를 친절히 알려주신 김태현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주수학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꽃 요정이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꽃 요정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폭발도 상당히 신비한 수행법이지만 예. 이 꽃 요정님들도 나와서 치유를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선료와 빛폭발 수행 세 번째로 요정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종사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공개를 하시는 동방신선학교 수행에는 요정들과 함께하는 수행 과정이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전설이나 판타지 소설 또 이제 영화 같은 데서만 보는 줄 알았던 요정들이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고 또 우리 몸을 갱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요정이라는 이제 말은 이제 정말로 오묘하다, 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자고요. 그다음에 일체의 이제 정상과 다른 괴이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제 가리키고, 그다음에 정은 생명의 정수, 정화, 우리가 이제 정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이게 들여다보는 이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요정 세계를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가 팅커벨, 이제 트롤, 고블린 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나 이제 북유럽 신화의 요정 문화를 뭐 동화나 영화로 제작한 것인데요. 자, 팅커벨은 소설 피터팬과 이를 원작으로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터팬에 등장하는 요정입니다. 자, 피터팬은 영국의 소설가 극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경이 1904년 발표한 연극 피터팬, 자라지 않는 아이, 이제 그리고 동작품을 1911년에 소설화한 피터와 웬디에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자, 영국을 대표하는 동화 중 하나죠. 자, 유럽에는 수목의 정령이라고 믿는 그린맨, 즉 녹색 인간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린맨이 초록색 옷을 입는 피터팬의 모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소설 이전에도 피터팬 캐릭터는 이제 존재한다고 하며, 그 다음에 요정 문화는 훨씬 이전부터 신화로 또 이야기로 이제 전해왔습니다. 팅커벨 1편에서 첫 장면은 요정세계 요정여왕의 목소리로 각 계절을 오게 하는 계절 요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혹시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누가 불을 비추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낼까요? 누가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을 도와줄까요? 걷고 헤엄치고 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누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세밀하게 만들었을까요? 잘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모두 요정들이 한 일이랍니다. 하지만 쉽게 보이지는 않죠. 자, 이런 대사들은 요정이 자연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스리는 요정의 우리가 자연신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대우주에 빛으로 충만한 자연의 조물주를 우리가 망량신이라고 합니다. 자, 망량은 빛으로 충만해서 무한히 존재하시는 이제 분이라는 뜻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요정들도 자연신 망량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망량 자체는 아니다. 망량은 굉장히 이제 고급 존재이다. 삼신도 망량이고 오령도 망량으로 삼신이 체가 되고 또 현실적인 동서남북 중앙,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을 다스리는 오령이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요정 왕국이 사계절의 변화까지 다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망량 세계를 이제 모르는 디즈니 이제 원작자들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공간을 다스리는 오령님의 역할까지도 요정에게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서 각 계절의 변화 전에 요정들은 열심히 많은 준비를 해서 인간 세계로 내려가 계절을 바꿔줍니다. 빛의 요정이 햇빛을 가져와서 겨울을 녹이고, 또 동물 요정들은 겨울 잠자던 동물을 깨우고, 정원 요정이 씨앗들을 뿌리내리게 하고, 물의 요정은 빛을 내려서 꽃을 피우게 합니다. 동방신선학교 채널에는 너무도 이제 맑고 순수하게 수행을 잘하는 태전 보문도장 백지영 어린이 도생이 직접 요정과 대화를 하고 같이 수행을 한 아주 흥미로운 신비한 요정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가 아니고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예, 벌써 그렇게 됐죠. 네. 예. 자, 이제 요정의 모습을 묻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요. 자, 초록빛 빛깔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꽃과 풀로 된 화관을 쓰고 있었고, 눈동자는 검은색이었는데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눈동자 색이었고, 초록색으로 연한 녹색으로 약간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요정 팅거벨이 입고 있는 초록색 옷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경준 종사님께서는 산에도 요정이 있고 바다에도 요정이 있고 우리 사람 몸에도 요정이 있다. 그러니까 요정은 존재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또 종류도 수백만 수천 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피터팬을 그린 또 다른 실사 영화 더 팬에서는 수백만의 요정이 등장을 해서 피터팬을 돕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피터팬은 수없는 요정들의 빛에 둘러싸여서 이들을 이제 지휘를 합니다. 자, 수백만 요정과 하나가 되어서 눈부시게 빛나는 피터팬의 모습은 오늘 공부하시는 동방신선학교의 요정 수행의 모습과 매우 이제 부합이 됩니다. 자, 요정님들이 우리 몸에서 혈관과 장기, 그다음에 뼈와 뇌 속에서 세포를 갱생을 시키고 또 유익한 균을 채워주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연상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영성문화 전통을 계승한 무속신앙을 보면은 꽃과 치유에 대한 놀라운 신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공의 본풀이는 제주도 굿에서 이제 구현되는 서사무가인데 우리가 영화 신과 함께 그 모티브가 된 만화 저승편과 신화편의 만화에 등장하는 서천꽃밭, 한락궁이 그다음에 뼈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이야기의 그 모티브입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의 이제 설화와 소설로 내려오는데 타국의 불교 문안에서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의 무가인 이공본풀이를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공본풀이 이제 내용 중에서 한락궁이가 천상의 약조바신 서천 꽃밭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 원강두령을 만나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고 또 죽음과 이제 그 질병을 치유하는 뼈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을 받아서 돌아가신 어머니 원강 아미를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죽은 사람에게 이 꽃을 대고서 문지르면은 뼈가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피가 돌고 그리고 이제 막혔던 숨이 트인다고 해서 뼈사리꽃, 피사리꽃, 살사리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자, 이들이 바로 꽃요정입니다. 자, 이 뼈사리 요정, 피사리 요정, 숨사리 요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공분풀이에서 우리가 전래된 뼈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 같은 이런 치유꽃의 이제 원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5,000년 전 동방신선 문화의 뿌리이신 마곤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궁이, 소희, 마마님을 통해서 전수된 천상의 조합이꽃, 바로 선려와 이제 선정화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그 본론 주제인 선려와 빛폭발 수행 중에서 요정 수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려와 빛폭발 수행은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려와 빛폭발 수행 첫 번째로 꽃을 심고요. 두 번째 반짝반짝한다. 그 다음에 빛폭발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빛폭발에서 부분 폭발과 전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려화를 온몸에다 심으면은 그 꽃들이 무수히 작아지고 분화가 되어갖고 들어가면서 그 꽃과 꽃들이 에너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또 중첩이 되면서 거기서 작은 폭발 그리고 이제 중간 폭발 나중에는 몸 전체에서 큰 폭발이 뭐 머리부터 가슴까지 팔다리에서 각 장부까지 이렇게 이제 터지는 것이죠. 자, 빛폭발이라는 것은 이 빛 에너지들이 뭉쳐갖고 꽃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빛폭발 세 번째 단계로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입니다. 자,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 첫 번째 우리가 뼈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면요. 자, 선려와 빛폭발,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뼈에 선려화를 심습니다. 자, 뼈에 그러면은 수많은 꽃이 생기죠. 자, 꽃을 심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때 뼈사리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력꽃에서 듣고 율력꽃 속에서 뼈사리 요정님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뼈사리 요정님들이 나와서 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죠. 자, 뼈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료와들이 서로 모여서 빛폭발을 하면서 강력한 치유력이 이제 생기고요. 이 백광의 꽃들이 핵융합하듯이 뭉쳐지면서 빛폭발을 하고 나의 뼈를 갱생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 이제 두 번째, 이제 뇌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료와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나의 뇌에 이렇게 선료화를 이렇게 심습니다. 자, 선료화를 나의 뇌에 심으면은 순식간에 선료화들이 뇌 속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빛폭발이 일어나면서 선료화 속에서 이렇게 꽃요정이 나와갖고 나의 뇌혈관, 뇌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를 해주십니다. 자, 이때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혈관과 뇌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뇌 속에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뇌세포가 이제 재생을 하게 되고요. 또 건강한 세포는 더욱 건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뇌 속에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그 빛이 모여서 빛폭발이 일어나고요. 빛폭발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가 살아나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빛폭발 요정수행 피와 혈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전 버전하고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심장과 혈관에다 선료화를 심죠. 나의 몸 전체 피와 혈관에 선료화가 가득 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피사리 요정님, 피사리꽃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저의 피와 혈관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피사리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피와 혈관 세포를 재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이 녹아 없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 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은요.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이제 우선 시작을 하고요. 자, 이 대장에다가 선료화를 뭐 하나나 또 이제 3개 정도를 꽂고요. 자, 그러면 대장에 수많은 이제 꽃들이 쫙 생깁니다. 자, 이때 요정님 나오셔갖고 저의 대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몸에 이로운 그 유익균을 이렇게 생기게 하고 그다음에 대장 속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익균들이 반짝반짝하면서 대장 속 해로운 균들을 없애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선료화들이 서로 모여서 빛폭발을 하면서 강력한 치유력이 생겨서 대장의 세포들을 이렇게 재생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반짝반짝 빛폭발 요정수행, 그러니까 이제 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폐에다가 선료화를 뭐 왼쪽 폐에 하나, 그다음에 오른쪽 폐에 하나 이렇게 이제 심습니다. 자, 나의 폐에 선료화가 가득 찬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숨살이 요정 이렇게 우리가 숨이잖아요. 폐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니까 자, 숨살이 요정님 나오셔갖고 저의 폐를 완전하게 새롭게 갱생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숨살이 요정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나면서 숨살이 요정이 나와갖고 폐의 세포를 쫙 이제 재생을 시켜줍니다. 이제 우리가 요정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또 이제 요정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빛폭발 수행을 도와주고 몸을 치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요정 문화도 굉장히 신비롭고 또 실제로 이렇게 요정 수행을 해서 이거는 이제 신선문화 우리 동방신선학교 우리가 고급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요정 수행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요정 세계가 있다. 이것이 실제하는 세계다. 그리고 또 그런 요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빛폭발, 반짝반짝 빛폭발 3가지 이제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정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어서 앞으로 오는 어떤 그런 병도 물리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정 만화가 많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요정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예, 이 빛꽃 수행을 하니까 이 사실도 알게 되네요. 예, 네, 실제로 요정님들이 존재하신다는 거. 예. 그리고 놀라운 중요한 일이죠. 것은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나오신다는 거.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럼 삼신조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나와 온 우주를 매게 해줍니다. 청수를 통해 우리는 대우주와 호흡하며 망량님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수행의 근간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그럼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빛을 음양언어로 말하면 바로 율려입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입니다. 수행 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가져와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이대 우주의 원음,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는 이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며 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대우주를 낳은 무궁한 생명의 빛을 머금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옴 소리를 내면 온몸의 세포가 다 울리며 좋아합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치는 크게 하나됨이며 함은 영원부동의 불변심, 바로 부동명왕의 신법을 상징합니다. 이 함이 좀 더 강하게 빛을 폭발시켜 붙여줍니다. 이어서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3번 정도 숨을 반복해서 내쉬거나 들이마시며 진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천주주 21독, 태일주 21독을 염송으로 송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과 완전히 하나 되어 읽는 것입니다. 염송을 할 때는 깊은 의식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 소리를 낮추어 들려드립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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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움치 델천 상원군 음리 지야도래 음리 함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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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델천 상원군 음리 지야도래 음리 함리 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정을 소모하며 살기 때문에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율려는 조화의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며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간직한 주문은 바로 빛의 덩어리입니다. 이 주문의 빛 기운을 하단전에 반복해서 집어넣으면 정단, 즉 빛이 뭉쳐있는 빛의 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에 집중하며 진득하게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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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홈니치야 홈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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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서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빗봉을 만듭니다.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광선여의봉을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빛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럼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서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경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비침 3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초신경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신경에 선료화를 심을 텐데요. 빛꽃 요정님들과 함께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선료화의 빛폭발이 일어나면서 모든 곳에서 요정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아픈 부위를 비롯해 나의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정님들을 인식해야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정도사님께서 요정님들이 계심을 알려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요정님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신경에 선료화를 심고 요정님들과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선료화 빛폭발 수행의 3대 공식은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추신경계와 각자 치유가 필요한 신경계에 본체 선료화를 분화해 원하는 개수만큼 심습니다. 신경에 수많은 빛꽃이 분화해 나가며 반짝반짝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부분 폭발이 합쳐져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폭발을 시키며 빛꽃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력꽃에서 듣고 율력꽃 속에서 요정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나옵니다. 많은 꽃 요정님들이 신경에 들어가 치유를 해주십니다. 신경이 새롭게 갱생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면서 빛폭발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를 도배하듯 심고 중간중간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천주 조화정 경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천주 조화정 경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천주 조화정 경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천주 조화정 경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천주 조화정 경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천주 조화정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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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군 음리지야 노래 음리합니사파 음치음치 태울 천사원군 음리지야 노래 음리합니사파 음치음치 태울 천사원군 음리지야 노래 음리합니사파 음치음치 태울 천사원군
한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8월 27일은) 증산도 입도식이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는 것은 한류의 근원을 찾아 후천 신선 문명을 여는 진정한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는 대사건입니다. 동방신선학교를 시청하며 삼신 조화도통 수행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입도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도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25,000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내려주신 빛의 문명을 복원해 광명의 세계를 여는 무국대도를 처음 전수받는 뜻깊은 날입니다. 입도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도 입도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장을 찾아가시면 입도 절차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산도에 입도해 항상 수행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세워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의 유전자 팔찌를 전수받는 성례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